결혼한 지 이제 햇수로만 3년이 지난 여자입니다. 이제 2돌 지난 딸아이가 있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워낙 유난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막상 사연으로만 접하던 상황들이 저한테 벌어질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더니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이래저래 해서 조금 고민이 된다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시댁이 지방이니 자주 뵐 일도 없을 테고 무엇보다 제가 시어머니와 혹시 갈등이 생길 경우에 남편이 중간에서 잘 해결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이 시원스럽게 해주는 부분이 없기는 했지만 적어도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시댁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도 잔소리에 약간 묻어난 편이기도 하고 저도 할 말은 쌓아두지 않고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 남편이 혹시나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은 다른 건 모르겠고 어머니 음식 솜씨에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이 음식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러는 걸 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식을 하러 가거나 밖에서 뭐라도 사 먹는 날에는 툭하면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다고 하면서 밥상머리 앞에서 궁시렁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어차피 돈 주고 사 먹는 거 맛있게 먹으면 좋겠는데 꼭 어딘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같이 돈 주고 사 먹는 입장에서 여간 꼴불견일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육아휴직 기간도 끝나게 되어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전업주부가 되기에도 무리가 있는 데다가 친정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양쪽 다 지방에 거주하시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말고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복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아이가 분리불안이 조금 큰 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복직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시 코로나가 엄청 유행하기도 했고 회사에서도 저의 사정을 이해해줘서 월급을 조금 삭감하고 재택근무라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었어요. 월급이 줄어드는 게 타격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저한테는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가지신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막 돌진한 아이가 있으면 매일매일 새 반찬 해가면서 끼니 챙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한들 저도 집에서 회사 일을 해야 하고 할당된 만큼의 업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살림과 일을 병행하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가지고 궁시렁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집밥을 먹어야지 무슨 재료를 썼는지도 모르고 조미료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걸 돈을 주고 사다 먹고 있다고 툴툴대기 일쑤였어요. 시어머니 솜씨가 좋았어서 결혼 전에 자기는 반찬을 평생 사 먹어본 적도 없고 밥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지 사 먹는 건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맛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살림이라고 하나도 거들지 않으면서 먹는 거 가지고 툴툴대니 저도 짜증이 날 때까지 나 있었죠. 그러다가 친정엄마가 지난 겨울에 김장을 하시면서 김치도 종류별로 보내주시고 밑반찬도 여러 가지 해서 보내주셨어요. 통화하다가 넋두리하듯 이야기한 건데 그게 신경 쓰이셨는지 참 여러 가지 반찬을 해주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식당 운영을 하셔서 그런지 손도 엄청 크셔서 보내주신 걸 받아보니 엄청 푸짐했어요. 김장김치뿐만 아니라 동치미에 총각김치며 파김치까지 여러 종류로 보내주시고 밑반찬도 보관하기 용이한 반찬들 위주로 해서 잔뜩 보내주셨어요. 장조림에 진미채, 마른 멸치에 건새우 볶음까지 얼려놓고 꺼내기 편하게 며칠치 양으로 소분해서 정말 보관하기도 먹기도 편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뿐만 아니라 제 신랑이 나물 반찬을 잘 먹던 게 기억이 난다고 나물들 살짝 데쳐서 바로 무쳐 먹을 수 있게 엄마가 직접 만든 만능 양념장까지 보내주시고 그 와중에 제 남편 것까지 챙겨주시니 허리도 안 좋은데 혼자서 이 많은 반찬을 하고 포장까지 일일이 하고 택배까지 직접 보내주셨으니 정말 고마움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덕분에 밥만 해놓으면 해주신 반찬 꺼내 먹기만 하면 되니 한동안 집안일 하기가 엄청 수월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는 건지 우리 엄마 반찬 가지고도 밥상머리 앞에서 궁시렁대기 일쑤였어요. 아무리 반찬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다고 해도 전부 밑반찬 위주였으니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게 계속 같은 반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도 또 똑같은 거냐고 하면서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감사히 먹어도 모자랄 판에 맛있다는 말은 곧 죽어도 한 번을 하지 않고 우리 엄마 멸치가 그렇게 맛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것도 잘하는데 하면서 우리 엄마 음식과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무슨 대장금이라도 된 것 마냥 장모님이 음식점을 하셔서 그런지 조미료를 많이 쓰시는 것 같다며 음식에서 조미료 맛이 난다는 식으로 툴툴대기까지 하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숟가락으로 남편 이맛박을 한 대 때렸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기는 한데 제가 숟가락으로 이맛박을 때릴 때까지 저를 서운하게 한 남편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너 반찬 투정한다고 이렇게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거라고. 고마워는 못할망정 반찬 투정을 하고 있냐. 시어머니는 우리 먹으라고 뭐 하나 보내주신 거나 있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반찬 투정할 거면 너가 먹을 건 너가 직접 해라. 나도 집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끼니마다 새로운 반찬을 해주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렇게 남편하고 냉전 상태로 며칠 지나가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저랑 다툰 걸 가지고 전화로 전부 일러바쳤는가 봐요. 전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한테 너는 요즘 집에만 있는다면서 목소리 듣기는 어째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힘드냐고 말에 가시를 담아서 첫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제 시야에 없으면 울고불고 하는 데다가 제가 집에 있는다 하더라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차피 저도 저희 엄마한테 연락도 잘 안 하는 편이고 남편도 장인 장모님한테 안부 전화 어색하다는 이유로 자주 하질 않으니 그냥 각자 부모님 알아서 챙기면 된다고 하고 서로 안부 전화는 최대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애는 잘 크고 있는지 뭐 그런 상투적인 안부를 물어보시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번에 저희 줄 것까지 생각해서 김장을 넉넉하게 했다고 저보고 와서 김치 좀 가져가라고 하시네요. 보내주신다는 말을 잘못하신 건가 해서 가져가라고요? 하고 대답을 했더니 너는 왜 항상 말꼬리가 기냐면서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다고 하시네요. 날도 엄청 추울 때라서 아이 데리고 버스나 기차 타고 가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안 그래도 요즘 어머님 묵은지가 생각이 난다고 친정부모님이 얼마 전에 김장김치를 보내주셔서 냉장고에 자리가 얼마 없어서 그러니 맛있게 익혀주시면 다음 구정 때 저희가 가지러 가겠다고 최대한 시어머니 기분 생각하면서 돌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니네 엄마는 보내줬는데 나는 지금 가지러 오란다고 비꼬는 거냐 라며 한마디를 하십니다. KTX 타면 금방 오는데 오랜만에 손녀딸 좀 볼 겸 해서 저보고 굳이 가지러 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이도 이제 많이 큰데다가 이유식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바리바리 챙겨서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게다가 아직 코로나가 한창인데 아이 데리고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 가기 조금 그렇다는 식으로 최대한 좋게 설명해가면서 못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지금 누가 시험이고 누가 며느리인지도 모르겠다고? 어른이 말하면 그냥 알겠다고 하면 될 것을 뭐가 그리 말이 기냐고 한마디 하시면서 김치도 네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먹이려고 하는 거니 냉큼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은 갓 담근 김치를 좋아한다며 늦장 부릴 생각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오라고 하시면서요. 당연히 남편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 이야기 가지고 한판 더 싸웠어요. 말도 제가 먼저 꺼낸 것이 아니라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하고 통화했다고 너는 애가 왜 그러냐면서 밖에도 안 나가고 맨날 집구석에만 있으면서 거기 한번 다녀오는 게 싫으냐고 또 제가 재택근무를 한다는 사실 가지고 제가 다녀와야 한다는 듯이 성질을 바득바득 내더라고요. 너 먹으라고 해준 거라는데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냐고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주말에 차 끌고 가서 기어이 그 김치를 받아오더라고요. 자기가 가져왔으니 뒷정리는 저보고 하라고 해놓고서는 식탁 위에 김치통 올려만 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정리하다 말고 꼴보기가 싫어서 냉장고 구석에다가 처박아놨어요. 다음 날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왜 김치를 왜 안 꺼내놨냐고 밥상머리 앉자마자 툴툴대기 시작했고 저는 너가 먹을 거를 내가 왜 차려야 하냐고 냉장고에 있으니 알아서 꺼내 먹으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반찬이지 이딴 소리를 하면서 고집 부린다고 우리 엄마가 해준 다른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고 지가 꺼내온 김치만 가지고 밥을 2그릇을 먹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요. 남편의 유치한 행동에 어이가 없던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밥을 2그릇이나 비워버린 그 김치는 시어머니가 해주신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우리 엄마표 김치였으니까요. 고집을 부리느라 미각이 어떻게 됐냐? 하면서 빈정대고 싶었는데 언제까지 그 김치가 우리 엄마 김치인 걸 눈치채려나 하고 가만두었어요. 시어머니 김치는 김치냉장고 구석에서 잘 익어가고 있었고요. 결국 남편은 2달도 안 돼서 우리 엄마가 보내준 김치를 끝내버리더라고요.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해주고 시어머니 김치라도 꺼내줘야겠다 하는데 제가 김치 꺼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지네 엄마가 해준 김치는 다 먹은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때쯤에 진실을 말해줄까 하다가 우리 엄마 김치, 니네 엄마 김치 이러고 있는 게 가짜나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은 김치를 꺼내고 있는 제 옆으로 오더니 시어머니 김치를 하나 집어들어서 맛을 보더라고요. 먹자마자 김치에서 조미료 맛이 난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이런 가짜 김치는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다시 반찬 투정이 시작되었고 시어머니 김치에는 일절 손도 대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얼마 전 구정 때였어요. 코로나 동안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어서 용돈 봉투에 각각 100만 원씩 평소보다 두둑하게 챙겨놓았어요.
시댁에서 이틀간 시간을 보내고 친정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준비했던 용돈 봉투를 꺼내서 드렸어요. 그렇게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였는데 남편이 지 안주머니에서 딱 봐도 돈깨나 들어있을 법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면서 엄마 김치 덕분에 요 한동안 식사답게 식사를 했다고, 지금은 또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고, 월동배추 좀 사다가 김치 좀 더 담궈달라고 하면서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주신 김치는 손도 안 댄 채로 그대로 있었는데 딱 봐도 그 김치 가지고 지네 엄마한테만 용돈을 좀 더 챙겨주려는 개수작이 눈에 너무나도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낚아채버렸어요. 제가 봉투를 뺐으니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보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묻더라고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시어머니께 남편이 어머님 김치는 조미료 맛이 나서 못 먹겠다고,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앞으로도 김장해 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도 말씀드렸고요. 남편 말대로 이 돈은 친정엄마를 들여서 김치나 좀 더 받아야겠다고 하고 제 주머니에 챙겼어요. 남편이 아주 장모님 김치가 최고로 맛있다고, 김치만 가지고도 밥을 2그릇씩을 비워버린다고 하니 2-3포기 가지고는 한 달도 못 버틴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묻길래 너가 그동안 먹은 거 시어머니가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엄마 김치였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남편도 어이없어 하고 있고 시어머니도 어이없어 하는 남편을 어이없이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속이 후련해져서 차에 타려고 나오는데 야, 이 녀석아, 너는 평생 먹은 엄마 음식 맛도 모르냐? 라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등짝을 두드려 맞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손맛이 좋으시다는 게 정말 남편 등짝 하나만큼은 찰지게 때리시던 게 이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친정 가는 차 안에서 얼굴이 아주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다가 친정에 도착해서 우리 엄마한테 김치를 이이가 그렇게 잘 먹는다고 남편이 시어머니 드리려고 따로 준비한 용돈 봉투를 건네드릴 때 남편은 그 모습을 못 보겠는지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묶인 게 해소되고 통쾌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또 김치랑 반찬을 한가득 해서 보내주셨어요. 대충 보니 그때 드린 용돈 따로 챙기신 거 없이 오롯이 전부 음식으로만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제 속 한번 시원하자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엄마가 괜히 신경 쓰셔서 몸도 불편하신 와중에 음식을 잔뜩 하게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요. 그래도 그 이후로 남편이 음식 투정도 안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 음식이 진짜 음식이라며 다른 데서 먹는 음식으로도 툴툴대지 않게 되었으니 제대로 참교육을 한번 해준 것 같아서 기분 하나만큼은 좋아요. 남편이 저와 친정부모님에게 잘하게 된 만큼 저도 올해는 아이 데리고 시부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며느리 할 도리 하려고 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앞으로도 재밌는 일이 있다면 사연 한번 전해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